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오늘은 글 속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아이에게 교육하는 방법을, 그리고 아는 뇌에서 쓰는 뇌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해온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야, 엄마 시장 간다. 맛있게 먹으렴. 밥을 다 먹고 밥상을 치우다가 그만 접시를 깨뜨렸다. 어머니께서 하실까봐 얼른 쓸어서 쓰레기 봉지에 버렸다. 시장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께서는 상을 깨끗이 치워 놓았다고 칭찬해 주셨다.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자, 어느 글 중에서 제가 한 부분만 이렇게 따왔습니다. 먼저 이 글을 아이에게 저는 읽혀주고, 그리고 제목을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제목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읽어준 글 중에서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아이는 이 글 전체의 80% 정도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책이나 어떤 시나 작게는 산문이든 이렇게 제목을, 저는 유심히 제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글을 쓸 때 저도 글을 쓰지만 제목을 정하는 거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 그 내용에 제가 하는 말 전체 중에서 보면 계속해서 엄마가 바뀌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제목 하나 정하는 게 정말 힘든데, 글쓴이의 제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른이라고 해도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을 찾아내라, 그게 제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글 중에서 제목을 찾아라 그러면 접시를 깨뜨렸다, 깨뜨린 접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깨뜨렸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 글을 주고 그 중심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확산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제목이 그릇을 깨뜨렸다. 그러면 왜 깨뜨렸는데? 이거죠. 그럼 왜 깨뜨렸는데? 밥상을 치우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엄마가 아실까봐 쓰레기통에 쓸어서 버렸어요. 자, 그런데 결국 내 마음은 어땠냐는 거죠.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요. 자, 이 글 속에서 하나의 중심을 갖고 글을 이해하는 것도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즉, 좌뇌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에 관련된 테크닉, 기술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한 뒤에는 이제는 우뇌 교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엄마가 아실까봐라고 하는 이 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알면 어떠는데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알으면 어떻다는 거죠? 평상시에 이 아이는 이 글로 봤을 때 이 글 하나를 빼내서 엄마가 아실까봐 얘는 거짓말을 했고 얼른 치워버렸다는 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도 혹시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있니? 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고쳐야 되냐면, 청소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어머니,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야 별로 크게 거짓말 솔직히 말해서 혼 안 내요. 솔직히만 말하면 혼 안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엄마 생각이죠. 그 어머니 어릴 적에 거짓말했던 점 한번 생각해봐요. 어머니는 왜 거짓말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칭찬받고 싶어서, 둘째는 혼날까봐.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이 두 가지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이것만 빼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친구는 칭찬에 목마르구나, 이 친구는 애정결핍증이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과 이 엄마는 되게 아이를 무섭게 키우는구나, 금방 보여진다는 거죠. 결국은 엄마들이요, 상담을 올 때 박사님, 우리 애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적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혹시 임신했을 때 지금까지 기억나는 트라우마 있나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스트레스 있나요? 저 있어요. 뭔데요? 그때 임신했을 때요, 이랬고요, 저랬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 다른 건 다 미완성체인데 편도체는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편도체가 뭐예요? 스트레스나 공포나 이런 걸 저장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0, 3세 때요, 이렇게 쭉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면서 지금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래요 라고 엄마는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아이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시발점, 문제점, 씨앗이 어딘지를 찾는데 아이한테 찾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아이들이든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두 가지겠죠?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결국 두 가지 중에서 선천적인 경우는 그건 선천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인 경우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후천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아야 지금 현상을 바꾸죠. 현상을 따라다니면서 못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칭찬에 굶주려 있구나 아니면 가정에서 무섭게 키우는구나를 알고 부모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 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야 할 만큼 내가 무섭게 대하고 있지 않았나. 나도 몰랐는데 우리 애가 정말 관심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을까. 즉 거짓말하는 것만큼 갈급하지 않은 정도로 내가 칭찬을 못했나? 한번 되돌아봐야죠. 그러면 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칭찬을 통해서 아이의 감성적인 거를 감싸줘야죠. 내가 너무 무섭게 키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 자그마한 거를 솔직히 말했더니 엄마가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줬어요. 이런 작은 과정부터 하나하나 엄마에게 솔직히 말하는 아이들은 커가면서 친구나 관계나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솔직히 말하죠. 어려서부터 아이가 이런 글을 하나 가지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보면 이 한 부분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첫째, 크게 좌뇌를 통해서 글의 짜임이나 중심글 찾기나 이런 것들을 얻게 하는 거지만 또 감성적 운해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혹시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얘처럼 거짓말한 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엄마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아이를 테스트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스트레스가 있는지 또 사랑의 굶주린 아이인지 즉 칭찬의 굶주린 아이인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우리 아이도 비슷해요. 그러면 댓글 주세요. 제가 아이의 현상에 따라서 명쾌하게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